일요일에는 매주 다른 코너로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클래식의 미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 음악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국의 클래식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펼쳐질 라이브 연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음악도로서의 열정과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예술가 전경의 클래식 어린 예술가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동규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몇 분이나 걸렸어요? 30분이요. 30분이 힘들었습니까? 집이 어디예요? 인천 계양구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에서 일산이 그래도 30분이면 오는군요. 네.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네. 이야, 사랑받는군요. 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생이네요. 네. 자, 김동규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 누구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라벨이랑 프로코피에프를 정말 좋아하는데 와, 수준이 높네요. 또요? 최근에 파인베르크라는 작곡가의 소나타 12번을 발견해서 굉장히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하나의 작품에 꽂히면은 그냥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감상해요? 다른 연주자들 거 다 들어봐요? 저는 그 유튜브 뮤직으로 모든 앨범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것만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들을 때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친 것도 다 들어봐요? 네. 몇 명 정도 들었어요? 이번에 발견한 작품은? 근데 조금 마이너한 곡이라 그런지 예. 많이 연주가 없어서 한 4개 정도밖에 못 들어요. 자료가 많이 없었구나. 네. 그 4명은 다 들어봤어요?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근데 피아니스트 이름을 기억 안 아니 그러면 됩니까? 이름을 기억해야 스타일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저 앨범 그림으로 그림 연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네. 매력이 아주 그냥 풍풍 터집니다. 벌써 인터뷰 시작부터 재밌는데요. 자, 지금 이야기한 작곡가들이 결코 쉬운 작곡가는 아니잖아요. 좀 난해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 약간 보편적인 작곡가들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질린 것 같아요. 모차르트, 베토벤. 네. 이야, 이런 말 신선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미 했는데요.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어린 예술가 코너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자, 요즘 음악 외에는 또 좋아하는 취미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수학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절대 음악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거의 과학고 느낌이 나요. 수학 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수학은 항상 거의 만점입니까? 근데 푸는 걸 좋아하지 잘하지는 않아요. 이거 어디로 튈지 전혀 모르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는다. 예. 그러면 많이 시험 문제 때 많이 틀리나요? 네. 그런데 많이 틀리는데 어떻게 푸는 걸 계속 좋아하나요? 그냥 네. 게임도 저도 계속 재밌잖아요.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걸 게임하듯이 하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게임을 저도 계속 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는 틀리더라도 계속 푸는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관심사 있습니까? 일단 3학년이니까 입시는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올해 쇼팽 콩쿠르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립니까? 네. 그렇군요. 4년 만에 열리는데 거의 뭐 올림픽 월드컵 느낌이잖아요. 네. 이번엔 또 누가 잘하나? 직접 출전하진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일단 입시 먼저 하고 네. 입시하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4학년 때 나갈 수 있겠네요. 4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동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예고에 수석 입학한 김동규는 2023년과 2024년 실기 우수자 연주를 했습니다. 모차르트 한국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았고요. 한예음악 콩쿠르에서도 2위, K스테이지 고등부 대상과 2등 클래식,
음악 콩쿠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칼로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요. JNL 아카데미 뮤지컬 2023 다익상 프로방스에서 또 참가하고 연주했습니다. 자, 모차르트 한국 콩쿨 이게 혹시 몇 회인지 기억해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입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아. 오래전 한, 한 25년 전. 그래서 같은 콩쿨인가 싶어서 몇 회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회 정도 됐을 텐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라서 이 오늘 방송 출연이 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중간고사는 항상 벼락치기로 했기 때문에 아, 전혀 부담이 안 됐군요. 벼락치기라고 하면 어떻게 전날입니까? 전전날입니까? 그래도 전전날에 아, 예의가 있군요. 예. 이틀 전에 하루 전은 아니군요. 네. 아, 훌륭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혹시 뭐 2학년 때나 1학년 때나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사실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크게 다를 바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입시를 앞두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고 그 기간이 좀 다가왔다 뿐인데 네. 예, 제가 보기에 우리 동기 학생 아주 잘해낼 것 같습니다. 음악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좋아한 거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집에서 틀고 계셨기 때문에 뱃속부터? 네네네. 뱃속부터? 네. 태교 음악 때부터? 네.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안 나죠. 네. 그런데 전공 생각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게 7살 때부터예요. 오, 근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거를 보고 약간 은연중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을 제대로 시작한 건 한 중학교 2학년 때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오, 상당히 늦네요. 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고 준비를 한 네. 거예요? 그럼 1년 반 했네요. 네. 이야. 그런데 수석 입학한 거예요? 아, 지금 방금 자랑 타이밍 괜찮았죠? 네. 그 대기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우리 동규가 수석 입학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이밍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중2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고 준비를 했는데 수석으로 입학했다. 아주 뛰어난 또 재능을 가진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보면서 자극을 좀 받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다른 악기가 아닌 피아노를 전공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피아노의 매력은 뭡니까? 피아노는요, 다른 악기들이 다 하나의 음만을 연주하거나 약간 혼자서는 위력이 작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는 혼자서 마치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그런 굉장한 소리가 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피아노를 보면 부럽습니다. 화성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워요. 저는 단선율 악기라 그 피아노가 없으면 노래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화성을 낼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힘든 점 있습니까? 피아노뿐만 아니라 음악을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아무래도 음악이 평가 기준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네. 다소.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직관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직관력이 요구된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약간 정형화된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원칙을 따르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음악은 배울 때도 레슨을 받을 때도 약간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뭔가 추상적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형화된 딱 그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느낌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 점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추상적인 부분 안에서도 우리는 또 정형화된 공식이 나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곡을 무대에서 연주하기 전에 같은 부분을 2,000번 연습해라. 공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근데 아닙니다. 제가 약간 즉흥적인 성격이 있어서 네. 좀 연주를 해도 그때그때 딱 떠오르는 거 기분 따라서 조금 다르게 연주할 때가 있어서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이 곡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네. 가이드라인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답게, 베토벤은 베토벤답게, 네. 오늘 치는 스크리아빈은 스크리아빈답게 하는 해석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상자라고 할까?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규가 연습하다가 약간 필이 왔어요. 다르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합니다. 다르게. 네.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근데 레슨 받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업 받을 때는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하고 막상 나가서 내 원하는 대로 한다. 네. 와, 진짜 파격적이다. 너무 매력적인데.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내 앞에서 너무 잘하는데 나가서 그렇게 A를 알려줘서 A를 너무 잘했는데 나가서 B를 하고 와. 네. 선생님 뭐라 하세요? 화내세요. 그 어린 예술가 인터뷰 사상 최초로 그 뭐랄까 정말 다른 세계에 지금 화성에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매력적인데 동규 인기 많죠? 네? 제가요? 예, 인기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겁니다. 지금 저 푹 빠져들었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로 연주해줄 곡 기대가 되는데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연주할 곡은 네. 스크랴빈의 에뛰드 작품 번호 42의 5번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 뭡니까? 제가 다른 곡들을 들을 때도 슬프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 곡은 들을 때 단순히 슬프다를 넘어서 진짜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요. 들을 때 네. 그 연주할 때는 어때요? 슬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곡을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어렵지만 진짜 몰입해서 치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규 학생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팠던 경험보다 이 곡이 더 아픕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 나 동규 너무 좋아. 어떡하죠? 너무 재밌어. 아니 이 예상되는 답변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는 게 기가 막힙니다. 하하영님 무척 기대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주도 앞으로 행보도. 박지은님 오늘 너무 재미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어린 예술가 코너가 이렇게 재밌기 쉽지 않은데 오늘 코너를 제대로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 동규. 자 알겠습니다. 동규가 가졌던 슬픔보다는 슬프지 않지만 굉장히 슬픈 곡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EBS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의 애청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동규 연주를 들려주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잘 하자.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사이에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리아빈이 1903년에 작곡한 에뛰드 작품으로 42의 호는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에뛰드 작품으로 42년 1903년에 작곡된 모음집인데요. 오늘 동규 학생은 그중 5번을 연주할 겁니다.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을 사임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스크리아빈의 에뛰드 작품으로 42를 작곡했는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품 중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5번에 붙어있는 G시어 아파나터는 숨 가쁘게 괴로워하며 라는 뜻입니다. 연주하는 악보에 담겨있는 불안과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숨이 찰 정도로 빠른 리듬과 불안정한 화성 등을 연주하게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스크리아빈의 에뛰드 작품으로 42의 호를 경기예술 고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동규가 연주합니다.
브라보! 스크리아빈 에티드 작품으로 42호를 경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전공하는 김동규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오제이님 오랜만에 차 주차하고 내리지 않고 듣고 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제니인 홍콩님 와우 시작부터 감탄이 나오네요. 음들이 재탄생되는 느낌이 점점점점 보내주셨습니다. 토리님 신의 손이네요. 부럽다. 양윤미님 브라보 김동기 학생 대단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EBS FM 정경의 클래식 어린 예술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동규 학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주 어땠어요?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약간 팔이 떠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꽂힌 느낌이 좀 났고요. 그리고 원래 손톱을 제가 오늘 아침에 자르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깜빡하고 안 자르고 오는 바람에 네. 손톱 소리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못 들었는데 연주자만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죠. 그 호흡이 좀 더 아래로 떨어져야 깊은 소리가 나는데 네. 생각만큼 호흡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좀 위에 소리가 있었군요. 네. 성악이랑 똑같네요. 안찬이님 동규 너무 멋져요 보내주셨습니다. 다연 김동규 잘생겼다. 친구입니까? 우리 동규는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자 현님 피아노 치는 모습이 마치 애니메이션 4월은 너의 거짓말 남자 주인공 천재 피아니스트 아리마 코세이가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예,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오늘 동규 학생이 친 스크리아빈을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와. 왜냐하면 제 윗 선임 중에 피아노를 전공한 선임이 이 곡을 동규 학생이 오늘 친 곡을 하루에 많이 연습할 때는 100번을 더 많이 쳤거든요. 그 제가 분수를 정확히 알아요. 이거 빨리 치면 3분대 초반이고 네. 좀 느리게 치면 3분대 조금 10초 넘어가잖아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악대 이 대원들이 이 곡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 곡이 특히 스크리아빈이 불협화음을 좋아했잖아요. 네네. 이 곡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화음 진행 완전한 화음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불협을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 정말 스크리아빈이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곡을 이 난해한 곡을 동규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치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고 기특하고 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이 곡을 들어가지고 저는 순간 그 25년 전에 군생활 풍경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바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덕분에 추억에 저는 잠길 수 있었습니다. 하소미님 숨막히는 연주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름 기억할게요. 리오 범성님 김동기 학생의 스크리아빈 에티드 작품 번호 42-5번을 들으면서 스크리아빈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뇌가 피아노 선율에 저도 이입되는 멋진 연주였어요. 라이브 잘 들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류범성님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와 더불어서 연주의 깊이 또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윤우님 우리 아들 이름도 동규인데 동규를 마구 좋아하시는 정경님의 심정이 이해가네요. 저 지금 동규 너무 좋아합니다. 부모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매력적인 아들을 세상에. 황재님 인터뷰를 볼수록 동규 학생의 연주가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감상 후 소감은 브라보입니다. 김회장님 동규의 연주를 듣느라 주차장에서 이제 나왔네요.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김명희님 브라보 엄청납니다. 희고 긴 손가락이 막 춤추듯이 김동규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로 동규 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손이 커요? 제 손이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손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요? 제가 4살 때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손이 작다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못 갔거든요. 4살 때. 4살 때는 다 작지 않습니까? 4살 때 손이 큰 사람도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있지 않을까요?
네 살이 손이 꼽았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빵 터지네. 그 음, 러시아 작곡가 좋아해요? 네, 어. 그러니까 그 라마니노프나 스크리아빈이나 리스트, 뭐 리스트는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아니지만 네, 손이 다 컸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작품을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 이 옥타브 이상 미파까지는 한 번에 빵 쳐줘야. 그렇죠? 네, 네. 리스트는 도에서 옥타브 넘어서 A까지 갔잖아요. 한 번에 빵. 와,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요즘 안 되니까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는 따당 두 번 치잖아요. 네, 근데 원 악보에는 한 번에 치게 돼 있어서 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쁩니다. 자, 동기 학생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어떤 악기보다도 피아노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잘 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예. 어때요?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까? 잘 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입시생이다 보니까 잘 치는 사람이 많으면은 좀 압박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진짜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그 잘 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물론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만드는 거는 정말 그 사람만의 개성하고 곡 표현하고 해석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소리를 잘 만드는 것, 좋은 소리하고 톤을 만드는 게 가장 잘 치는 것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본인만의 밸런스를 맞춰서 좋은 톤을 만드는 것. 네, 아, 근사한 대답이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전에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이 콩쿨, 특히 이제 국내 콩쿨이나 국제 콩쿨에서 입상했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동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콩쿨에 입상하지 않아도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이제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는데 오늘 동기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신의 밸런스에 맞는 그 톤을 네, 찾아내서 연주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다. 아, 근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콩쿨 많이 나갈 겁니까? 네. 어느 콩쿨 입상하고 싶어요? 저는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부조니도 부조니, 네. 그리고 조금 너무 위긴 한데 퀸 퀸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왜 너무 입니까? 제 생각에는 부존이랑 퀸 엘리자베스 둘 다 먹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퀸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초대에서 그 자리에 딱 만나는 거죠. 이제 월요일은 어린 예술가, 수요일은 대가가 돼서 이제 딱 돌아와서 금유한양.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동교, 이 정도 너무 좋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일단 겸손하게 얘기했고 너무 일하고 얘기했지만 자신 있냐고 약속하니까 바로 약속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동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네. 아니 지금 경기외교 대표 주자로 나왔는데 학교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고 3학년이 되니까 공부만 해야 돼서. 1학년 때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합창 빼고. 수습하는 것 같은데. 네? 1학년 때 재밌었고 네, 2학년 때. 2학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뭐야? 예, 근데 3학년 때는 재미가 없다. 네. 오로지 입시만 있으니까. 네. 그 3학년 친구들끼리는 입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 마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재수했거든요. 재수했을 때 그 1년이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무 소속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나만 나고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저는 재수를 안 했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절대 재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입시 고3 시절에도 그런 고독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느껴져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주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자, 정숙님, 동규 학생 정말 멋있네요. 어린데도 전문가 포스가 뿜뿜이네요. 응원합니다. 소수영님, 아웅 너무 이쁜 학생이네요.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유영주님, 대가 마인드여서 동규 학생의 수요 초대석 기대됩니다. 지금 벌써 우리 동규가 이제 부지런히 콩쿨 먹고 퀸 엘리자베스도 매년 있지 않잖아요. 네, 몇 년마다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뭐 이렇게 당당해. 기억하고 아니, 있어야지. 퀸 엘리자베스 먹겠다는 사람이 일단 대학부터 합격하고 맞네. 그 말이 맞네. 하지만 대학교도 안 간 이민철 예종 다닐 때였구나.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뭐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피아노 곡도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2학년 때 실기곡으로 라벨 스카르보를 하다가 네.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네. 어허. 그래가지고 꼭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완곡을 해서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벨 네. 어떻게 그러면 3학년 안에 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곡들을 조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피아노과는 1학년 들어와도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예. 라벨 한다 그러면은 무성 선생님 만나면 혼날 것 같은데. 라벨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러시는 거 아니? 저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전에는 오페라 아리아를 부를 수 없었어요. 와, 무조건 가곡만. 가곡도 한국 가곡은 못 부르고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만. 그리고 1학년 때는 독일 가곡도 못 부르고 이탈리아 가곡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되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는 지금 보니까 또 철학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야지 욕심내서 오페라 아리아랑 목이 상하게 되거든요. 소리를 많이 내게 되니까. 가곡으로서 아직 이제 목이 그 근육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잘 달래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피아노도 혹시 근데 피아노는 상관없죠. 네. 잘 치면 그냥 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좋은 교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가족들이나 선생님, 친구들은 동기의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친구들한테는 주로 테크닉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 근데 교수님은 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테크닉이 별로라고 얘기하시고, 아, 다이렉트로 네. 너는 테크닉이 별로야? 별로야는 아닌데 네. 조금 완성되지 못했다. 이 세상에 완성된 테크닉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성된 아리에리츠는 완성이 됐나요? 완성된 테크닉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여하튼 계속해 주세요. 근데 대신 머리가 좋고 어, 곡을 한 번에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해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극찬인데. 네. 와, 너는 머리가 좋고 곡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있다. 네, 이야. 나중에 동규는 지휘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명호 선생님도 피아니스트 출신의 지휘자 아닙니까? 네, 미래가 그려지는데 저는 벌써 동규 지휘에 노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안녕하십니까 지휘자 선생님 인사하면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매력 있어요. 물러서지 않아. 자,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은 음악을 사랑하지만 커서 연주자의 꿈을 포기하거나 약간 음악에 대해서 사랑을 접는 그런 사람을 조금 봤어요. 인터넷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커서 제가 연주자가 돼서도 계속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음악이란 인간에게 어떤 존재라 생각합니까? 음악은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일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1의 요소? 네, 예술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도 있고 네, 또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음악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예술 중에서. 음악은 아무래도 미술하고 건축은 약간 시각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네.
음악은 물론 후기 뭐 현대 음악으로 가면은 달라지지만 고전적인 음악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네. 주로. 그래서 약간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까랑 말이 겹치는데 추상적인 인간의 마음하고 더 깊이 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규 학생은 그 고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현대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예술 전공자로서 그 기초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의 미학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대중문화 홍수 속에서 그 기초예술로까지 가는 길이 좁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대중문화가 워낙 화려하고 듣기 편하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한 시각적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미학을 건너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 사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우문현답이 있나? 대단하다. 아,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어린 예술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우리 클래식계 참 미래 보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작곡을 잘하는 사람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우러지는 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동규 학생 정도의 매력과 이런 철학과 이런 비전이라면 분명히 또 기초예술의 아름다움을 그 허들을 넘겨서 많이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조정혜님 외출해야 하는데 동규 얘기가 재밌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김문희님 지금 외출을 방해하는 피아니스트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자, 김문희님 저희 딸이 피아노 쌤은 피아노 전공이라 태권도 사범님 태권도 국가대표 시켜라 거의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만 그렇게 좋아하더니 전공이 컴퓨터. 동규님도 꼭 어느 분야든 지금 보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잘 되실 거예요. 너무나 유쾌하고 즐겁고 귀호강한 시간이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동규 학생 오늘 방송 출연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또 든든하고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부전이 콩쿨 퀸 엘리자베스 다 먹고 수요초대에서 출연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대중과 클래식을 잇는 가교 역할의 예술가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적인 사고를 지닌 김동규 학생이 연주하는 매력적인 피아노 연주 오늘 잘 감상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동규 학생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예술가에서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동규 학생의 무대였습니다.